자, 요즘 시장을 보면은 10시가 넘으면서 뭐랄까요. 좀 더 힘이 빠지는 시간대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시 넘으면서 양시장 모두 탄력이 좀 축소되고 하락폭이 약간 깊어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종복 전문가께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뭐 코로나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재확산 키워드로 뭐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원격, 뭐 비대면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역시 해외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테마주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뭐 거의 나오는 거죠. 우선 해외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 실적이었죠. 근데 월마트 실적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어제 여러분 그 소매 쪽 관련주 걔네들하고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네, 어제 월마트 실적 안 좋고 IMF 쪽에서 경기 침체 얘기 좀 나오면서 해외장이 약세가 아니고 급락을 했어요, 여러분. 해외장 급락이 나왔는데 우선 지금 화면에 나스닥을 제가 좀 키워놨습니다. 화면을 좀 키웠는데 20, 60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저기 지난번에 그 장이 급락할 때 요 4월달 어제 한번 얘기해드렸죠. 이쪽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서는 60일선이 우로 올라가고 있었고 20일선이 밀려 내려온 거고 여기는. 근데 지금 여기 4월 초순 쪽은 60일선이 밀려 내려오고 20일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어떤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신고가에서 흘러내리는 위치라는 거고 이쪽은 이제 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온 뒤라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흘러내리고 20일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여기만큼의 급반등은 아니었어도 얼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빠지고 오늘 정도에는 이제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게 지난주부터 얘기해드렸죠.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밤을 새우고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 이벤트가 줄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딱 맞춰놨다라는 게 이제 용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게 아까와 같은 어떤 기술적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장중에 어제 종가에는 미국장이 폭락을 했지만 지금 장중에 움직임이 좋은 것은 빅테크 실적치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보다시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쪽은 예측치가 좋았던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이종복의 방송을 집중하거나 물론 내가 이 방송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좀 자주 얘기해 줍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0.75도 지금 알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예측치가 0.75로 나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확률적으로는 좀 미약하지만 보다시피 예측치가 2.5로 되어 있죠. 0.75예요. 오늘 밤에 주택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와요. 지난번 0.7이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1.5입니다. 미국 인플레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나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 미국 부동산 월세 문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보면 요 지표가 나올 때는 미국장 약세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어제 미국장을 급락시켜 놓고 지금 장중에 띄워놓고 있고 저 지표가 나올 때 흔들릴 거고 FOMC 때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요 메타입니다. 메타도
마감하고 나와요.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마존 이슈인데, 애플은 예상치가 작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 긴축 경영 얘기 나오면서 미국장 한번 흔들어 놨던 적이 있다고 했었죠. 아마존도 소매 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8일 날. 근데 이날 GDP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 빅테크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치를 적게 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데, 경제지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지표 부분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업종 쪽이 좀 아리까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얘기 본론으로 옵니다. 지수가 한쪽으로 쏠려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런 타이밍에서 테마주가 강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점 정리를 지금 포인트를 해드리면, 빅테크 실적은 전망치가 워낙 떨어지는 상태라 나와보면 좋게 나온다. 그러나 소매 쪽이나 뭐 기타 경제 지표 이쪽은 좀 거시기하다. 그러다 보니까 치고 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죠? 그러니까 지수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옆으로 긴다. 그러니까 결론. 두 번째 결론이에요. 테마주 강세. 근데 그 테마주 강세도 명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2차전지 쪽,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아마 방송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통 2차전지 전기차 섹터를 이종복은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코프로 PM, 뭐 LMF, 뭐 이런 쪽을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대신 소재 재료 쪽에 중소형주는 상당히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테마주가 움직일 때도 지금 움직이는 것은 2차전지 소재 배터리 쪽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사가 있는 그런 개별주들이 명분을 받아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바닥에 있는데, 오늘장 메타버스는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것은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확진자 수 지금 뭐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핵심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도 완성차보다는 뭐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부품주 주로 얘기해드렸고, 그래서 요 흐름이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리는 게 좀 변할 수는 있지만, 기존 큰 틀, 반도체 저점 매수,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저점 매수,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제약주 한 종목 정도 쟁여놓고 가는 이런 큰 틀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장은 그러한 요인들로 테마주가 강한 그런 흐름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테마주의 강세 배경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마주 강세 배경 속에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오늘도 선물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래요. 제가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15년 했고, 거의 8년 이상 파생 얘기 위주로, 파생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옵션 양압이라는 걸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혹시 아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선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물도 오늘도 318이에요. 지난주서부터 지금 계속 318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쪽을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긍정적인 요인은 21선과 61선의 단위 숨쉴 공간이 넓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걸로 얘기를 해드렸고, 부정적인 쪽으로다가는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18을 사이에 두고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기조라면 318을 위로 안착하기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슬쩍 처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방송 용어로다가는 318 지지 체크의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제가 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얘기를 한 것은 지난주에도 아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인 투자자 기준으로 FOMC 전후, 그 다음에 그때도 안 되면 8월 초순 ISM 지표 나올 때, 경제 지표의 출발은 ISM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내일이 만기일이죠. 위클리 만기일인데 옵션의 양압이 1.8보다 낮았을 때 변동성이 좀 생겼었어요. 1.8보다 낮았을 때 위클리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딱 1.8 양쪽으로 1.8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지금이 10시 50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같이 감안하면 후장으로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밀릴 때는 합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합이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선물을 땡겨가지고 합을 만약에 적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내일장 변동성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하게 기준과 원칙이 있거나 이렇게 뭐 방송을 좀 이런저런 방송 보고 본인들이 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는 전략이 이제 이 종목의 의견입니다. 그게 종목 장세 지속 전략이죠. 자, 최근 강조 섹터에 제가 이것도 너무 소형주라 얘기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FOMC가 지나면 종목 얘기나 섹터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드리겠지만은 우선 오늘장 특징주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웰크론 한택이라는 주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제 금양이 날아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렸었죠. 이 금양도 일요일날 공개방송에서 알려준 종목이에요. 대부분 방송은 어제와 급등했을 때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이 종목은 일요일날 알려줍니다. 일요일날. 근데 이 금양이 올라간 게 2차전지 배터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리튬 쪽으로다가 뭐 하겠다고 하는 정통 2차전지 전기차 섹터의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좀 가벼운 주식 중에 아마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좀 알 건데, 아모그린텍 이것도 지금 당장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이제 종목 쪽을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제가 보는 종목 쪽을 알려줘야지 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 아모그린텍도 지난번에 이쪽에서 급등을 할 때 작년 10월 달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급등을 할 때 테슬라 쪽 리튬 인산철 재료 가지고 급등했던 거고요. 이 종목이. 그리고 지금 이 웰크론 한택이 같은 리튬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왜 특징주 설명해 드릴 때 삼진 L&D서부터 막 이런 거 날라갔을 때 이쪽으로 치고 가는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 파워넷이나 이런 종목처럼 밑으로 쳐져 있는 주식을 할 거냐 하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마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그쪽 과의 종목들, 종목 자체가.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도 마찬가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죠. 예, 지금 현대차 관련주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뭐 어저께 화신, 그 다음에 여기 뭐 SL 요런 게 이제 현대차 부품주, 그 다음에 이제 서현이와도 얘기해 드렸었고요. 이런 주식은 지금 또 세게 못 치고 가죠. 차라리 향후에 장이 왔다 갔다 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제약 섹터는 워낙 지금 변동성이 세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헬스케어는 어제도 추가 강세 전략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내일장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장이 적당히 됐을 때는 뭐 비트컴퓨터 기준에 8,000원 이상 계속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7,000원 초반 쪽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헬스케어는 추가 강세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오늘장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주 보면 지금 IB는 또 되게 세게 치고 올라가는데 먼저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메가 MD나 이런 쪽은 또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교육주 쪽은 조금 그 마인드 자체를 조금 중립 수준이나 좀 이하로 이쪽은 세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대신 여러분들한테 어제 왜 메디아나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종목처럼 아마 저 온라인 교육주 쪽도 훅 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정도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소재 재료 쪽에는 정통 종목 말고 숨겨져 있는 주식 위주로 한번 보시라는 코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 중에서 헬스케어 정도는 조금 더 추가 강세 쪽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비대면 언택트 쪽에 뭐 온라인 교육이나 뭐 이런 쪽, 과거에 뭐 날라갔던 뭐 링네트도 언택트의 대표 주자였었죠, 예전에. 이런 정도의 주식들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되 일반적인 분들이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관심 갖기보다는 반도체, 자율주행, 인공지능, 메타버스, 선별 제약 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지 싶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 장세에 대한 전략 계속 이어가 주시면서 관련된 부분들 힌트를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